1시간 동안 배워보는 CSS 강의예요. 여러분의 시간 1시간만 투자를 하면 CSS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아요. 먼저 CSS는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예요. 즉 뭐냐면은 CSS는 여러분은 일단 HTML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 HTML 골격에, 즉 내용에다 디자인을 입힐 수 있으니까요. 바로 CSS는 디자인 부분이에요. 웹페이지의 디자인 부분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CSS3는 기존의 CSS 프로그램보다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SS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기본 HTML 구조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HTML의 어떠한 요소들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디자인의 옷을 입힐 때 바로 CSS 블럭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CSS는 어떻게 해요? 바로 헤드 태그 보이죠? 헤드와 슬래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이렇게 태그 안에다가 필요한 CSS 내용을 코딩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막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CSS 블럭,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되게 간단해요. 선택자, 즉 HTML의 바디에서 슬래시 바디 안에는 웹페이지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요. HTML 잘 모르시면 CSS 의미가 없어요. HTML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디하고 슬래시 바디 사이에 컨텐츠가 있겠죠. 그러면 이 컨텐츠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서식을 지정할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느 부분인지 그걸 선택하란 얘기예요. 선택자. 이 선택자의 종류는요, 뒤에 가서 배우세요. 요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리고 선택자 다음에 블럭을 열어요. 마치 C 언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열고 블럭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지정하고자 하는 스타일, 그 속성 이름을 써주면 돼요. 즉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또는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여백을 주고 싶어요. 이게 다 속성이에요. 그리고 콜론 찍고 해당 속성 값을 지정해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자, 우선 이거를 지금부터 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고 이해합시다. 자, 요거 일단 요런 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자의 종류들을 여러분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모두 몇 가지?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선택자에 나오는 종류들이에요. 자, 그럼 종류 4가지 볼까요? 범용 선택자가 있어요. 범용이라는 건 뭐냐면 universal. 뭐예요? 전체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HTML 그 문서의 모든 태그에 지정이 가능한 그런 선택자가 바로 universal이에요. 별표. 자,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별표, universal, 모든 것. 즉 현재 문서 모두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스타일 속성, 그 다음에 뭡니까? 콜론이에요. 콜론 찍고 값, 속성 값.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별표 컬러 오렌지 하면 현재 웹페이지의 문서, 글자, 색상을 오렌지 색깔로 다 바꾸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졸리워요. 자, 여러분 저하고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보면서 곧바로 이해합시다. 여러분 HTML의 에디터 있죠? 뭐 메모장이어도 되고 저는 노트패드 뿔뿔이에요.
참고로 HTML 1시간 만에 배우는 HTML 편 한번 듣고 오세요. 만약에 에디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트패드 뿔뿔 저는 이거를 에디터기로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HTML 자 이렇게요. 부담 없이 하세요. /HTML 여러분이 아는 거 나오면 일단은 좋아요. 기분이 그죠? 또는 나 다 아는데 유치하게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헤드 그 다음에 /헤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타이틀 생략할게요. 바디 그 다음 뭐예요? /바디 이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안에다 내용을 가져올게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요거 만약에 내용이 딱히 생각이 안 나면은 제 거 보시고 일시 정지 누르고 이거 입력을 하세요. 예. 자 컨트롤 C 자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V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끝.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쓸게요. 이건 제목이니까 H2 태그 H2는 헤드라인 아시죠? /H2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재배 지역이나 숙성 기간에 따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BR 태그 하나 쓸게요. BR 그 다음에 여기도 BR 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쓸까요? 뭐 간단하게 P 태그 그 다음에 /P 뭐 이렇게 썼어요. div를 쓸까? 네, div 태그. div는 여러분 나눈다는 거예요. 단락 단위로 나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div를 쓸까요? 네. div /div 뭐 이렇게 썼어요. 됐어요? 저장은 필수죠? 저장합시다. 이름은 HTML 테스트 나왔는데 자 제가 요거를 이름을 하나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CSS 이렇게 엔터를 꽝 치고 이름은 그냥 샘플 1 이렇게 쓸게요. 자 저장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파일에서 Open in Default Viewer 하면은 자 결과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지금은 뭐예요? 글자 그죠? 내용만 가득해요. 그리고 좀 BR 태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div 안에서 로스팅 과정에서 뭐 이런 내용 나오죠. 자 여기에서 미치며 여기 뒤에서 제가 BR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BR 이렇게 단락 안에서 줄 바꾸는 거예요. BR 됐나요? 여기도 BR 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뭐 내용 쓰면 되죠. BR 뭐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아요. 자 이렇게 어때요? 되게 많다 그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 보셨어요? 그러면 자 서식은요 이렇게 뭣도 없는 이 내용에다 헤드와 /헤드 보이죠? 여기 사이에서 엔터를 꽝 쳐요. 자 HTML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드와 /헤드 태그에 스타일 이렇게 쓰라고요. 스타일 /스타일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엔터. 자 여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지금 범용 선택자를 배운다 그랬죠. 자 선택자 이렇게 별표를 하라고요. 그러면 본문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본문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자 컬러는 이때 글자 색상을 말합니다. 컬러 하고 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컬러 색상을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접 여러분이 색상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브라운. 이렇게요. 아, 그렇게요? 예. 자,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끝에, 자, 여러분 끝에 이거 하나만 지정할 땐 세미콜론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까지 쓰고 가로 닫으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바로 범용 선택자예요. 그럼 결과 보여드릴까요? 저장. 자, 오픈인 디폴트 뷰어. 어때요? 우와, 다 색깔이 브라운으로 바뀌었네? 그렇다니까요. 간단하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범용 선택자. 이해돼요? 또요? 더? 좀 더 살을 붙여볼까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공식 없어요. 외워야겠다 이 생각 버리세요. 컬러 브라운 했죠? 자, 세미콜론 찍어볼게요.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 뭘 하느냐. 전체에 대해서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글자에 대해서 얼라인 뭐예요? 정렬하겠다. 텍스트 얼라인 하고 콜론 찍고 자, 값 써야 된다 그랬죠? 가운데 정렬하자. 뭡니까? 센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찍으면 두 번째 속성을 또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예, 요거 한 달러 끝났고 두 번째 속성. 아, 그러면 하나의 선택자에 대해서 속성은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결과 보죠. 자, 오픈인 디폴트 뷰 어때요? 아, 가운데 정렬되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명시적 뭡니까? 예, 범용 선택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면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명시적 선택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시적 선택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명시적 선택자는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HTML의 특정한 태그, 즉 특정한 요소에 대해서만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명시적 선택자예요. 형식은 태그, 즉 HTML의 태그, 뭐 P 태그, BR 태그, div 태그, 특정 태그에 대해서만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거. 그럼 범용보다 어때요? 좀 더 세부적이죠?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바디 태그가 있어요. 바디요. 예, 여기 바디 태그. 그래서 여러분이 바디 태그에 대하여 이렇게 해당 태그 이름을 써줘야 돼요. 바디 태그에 대하여 자, 블럭 열고 지정하면 되죠. 자, 제가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지정할 거냐? 배경색을 지정하고 싶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백그라운드는 뭔 얘기예요? 배경.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이렇게 쓰면 배경색이 되는 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러면 배경 그림 있죠. 여러분이 배경색을 까는 게 아니라 배경 이미지 깔려고 할 땐 백그라운드 이미지.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하고 콜론 찍고 색깔을 지정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색깔을 지정할 때 이렇게 색상 이름을 알파벳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알파벳을 모르겠다. 그러면 자, 10진수로 나열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색상을 지정할 때는 이게 더 풍부해요. 레드, 그린, 블루, RGB 이렇게 이 세 개의 색상을 혼합하면 못 만드는 색상이 없지요.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 하면은요 0,0,0 세 개의 색상에 모두 0을 지정하면 이건 블랙을 말해요. 완전 검정이에요. 여기서부터 레드, 그린, 블루 가장 큰 숫자는 레드의 255, 그린의 255, 블루의 255. 이게 하얀색을 나타내요. 즉 0부터 255 사이에 각각의 색상을 조합하여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우선 0을 써볼까요? 자, 레드, 그린, 블루
각각 0, 0, 0 이렇게 쓰잖아요. 자,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닫아요. 그럼 보세요. 바디 태그에 대하여 배경 색상을 블랙으로 해라. 그럼 뭡니까? 이 바디의 전체 배경색이 0으로 들어가요. 블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과 볼까요? 자, 오픈 인 디폴트 뷰어. 어때요? 우와, 블랙이네. 그죠? 딱 떠오르는 커피 브랜드 있죠? 카노. 그죠? 자, 요런 느낌이 돼요. 가능합니까? 와, 좋아요. 이게 바로 바디 태그예요. 바디 태그에 대해서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난 바디 태그 넣고 싶지 않아. 그럼 보여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div 태그 있죠. 여기 div, 여기 div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 div 태그에 대해서 배경색을 검정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div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div 태그가 들어간 부분만 여기 검정, 여기 검정. 정말이요? 예. 참고로 여기다가 p 태그 하나를 넣을게요. 자, 두 개 이 경계를 위해서. 자, 보죠. 저장, 결과. 어때요? 그러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됐어요? 멋있죠? 이렇게 구분해요. 강사님, 그럼 이거 div 태그에 들어간 이 너비 말이에요. 이거 조정 가능합니까? 지금 욕심이세요. 좀 이따 나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것이 뭐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명시적 선택자.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이해되고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웹페이지가 복잡해지면 보다 더 세부적인 제어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더 세부적인 서식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D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가 존재해요. ID 선택자는요, 지정한 ID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속성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형식을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ID를 지정을 해요. ID를 지정하면 그 ID 이름을 HTML에서 한번 지정을 해주고 그 지정한 이름을 우리가 샵 이렇게 써요. 샵하고 해당 ID 이름 이걸 써요. 그리고 가로 열고 블럭을 열고 여러분이 지정하려는 스타일과 값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여드리죠. 자,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에요. 여기 여러분. 자, div 나왔죠. div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div 한 칸 띄고 여기에 대해서 한 칸 띄고 id는 이렇게 썼어요. id는 따옴표 열고 content 1 이렇게 썼어요. 제가 id는 content 1 그 다음에 여기 div 여기는 냅둘게요. id는 content 1 이렇게만 지정했어요. 그럼 id가 여기에만 들어갔죠. 여기도 얘를 보이기 위해서 쓰죠. id는 content 2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id가 달라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여기를 div라고 하지 않고요. div 대신에 자, 뭐라고 쓰냐면 샵하고 content 2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content 2 이렇게 쓰면 샵을 썼죠. id라고 쓴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content 2 하면은 뭐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그린 블루 000 나왔죠? 그럼 뭐냐면은 바로 content 2 똑같은 div 태그라 해도 id가 content 2인 부분 바로 여기에만 서식을 지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됩니까? 와, 정말요? 네, 보여드리죠. 자, 저장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오픈 인 디폴트 뷰어 어때요? 여기만 들어가네. 개념 이해돼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예, ID 선택자. 됐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ID 선택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아이디를 이 공통적으로 이 지정할 이 서식을 신들의 음료, 여기 보이죠? 여기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P 태그를 하나 쓸게요. P 여기에서 /P 이렇게 썼어요. /P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P 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곧바로 P 다음에 ID는 썼습니다. ID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content to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식을 지정하고 싶은 곳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됐죠? content to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p 태그하고 div 태그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content to 똑같은 아이디를 가졌어요. 그죠? 그럼 똑같은 아이디를 가졌으면 content to에 대해서 무조건 아이디가 content to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적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서식을. 그럼 저장합시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돼요? 예. 그러면 태그가 무엇이든 간에 아이디가 똑같으면 똑같은 서식이 들어간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자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도록 합시다. 자, 닫고.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클래스 선택자가 있어요. 사실 얘는요, 아이디 선택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는 아이디 대신에 클래스 명에 대해서 속성의 값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대신에 이제 클래스 명, 참고로 아이디라는 말 대신에 클래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클래스는 하고 따옴표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HTML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서식에서 클래스 선택자는 아이디는 앞에 샵을 붙였었죠. 얘는 샵 대신에 뭘 붙이느냐면 점을 찍어요. 점, 클래스 이름, 여기서 지정한 클래스 이름, 그리고 스타일과 값을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뭐 기능은 거의 똑같아요. 아이디하고. 자, 여러분 여기 아이디라는 말 보이죠? 자, 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대신에 요거를 지워버리고 클래스는 이렇게 썼어요. CLASS예요. 클래스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여기도 클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아니라 클래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샵을 지워버리고 뭘 찍어라? 점.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결과는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자, 디폴트 뷰 저장 먼저 하고, 자, 결과를 보면 어때요? 똑같네.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클래스는 사실 기능이 비슷한 기능이에요. 즉, 서로 다른 태그에서도 같은 클래스를 가지면 똑같은 서식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더라. 이해됩니까? 예,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택자, 이제 개념 좀 이해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배워보죠. 이런 가장 기본 선택자를 먼저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서식을 지정하기 위한 보다 풍성한 속성들을 여러분이 익혀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익혀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그 선택자는 이제 무엇을 쓰든 여러분 자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자 안에 들어갈 속성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배워요. 어떤 속성? 글자, 일단은 글자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겠죠? 글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느냐면 이미지에 대한 것을 배워요. 이미지. 됐죠, 여러분? 글자, 이미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마진, 여백이에요. 여백, 마진, 마진에 대한 내용, 여백에 대한 내용, 마진, 패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에 대한 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글자는 폰트라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폰트. 그러면 자, 폰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글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폰트 패밀리. 패밀리 속성을 써요. 폰트 패밀리. 그리고 콜론 찍고 글꼴명을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글자에 뭐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겠죠. 폰트 사이즈. 자, 콜론 찍고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픽셀로 지정하는 방법, 퍼센트로 지정하는 방법, EM으로 지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뭐 12픽셀로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현재 크기보다, 비교예요. 상대적인 크기예요. 현재 크기보다 약 1.1배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퍼센트를 쓰는 게 좋아요. 110% 이렇게. 현재 크기보다 약 1.5배 크게 하고 싶다. 그럼 150% 이렇게. 됐나요? 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현재 크기보다 1.5배 크게 하고 싶다. 그럼 1.5 EM 이렇게 써도 돼요. 150% 1.5 EM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굵게 하고 싶다. 폰트 볼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폰트 볼드 속성이에요. 이때 폰트 볼드가 아니라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가 있어요. 이때 값을 볼드로 지정하면 글씨를 굵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글자를 기울이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하면은 글자를 기울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됩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글씨 색깔은요? 그건 그냥 컬러를 쓰면 돼요. 컬러하고 색상, 뭐 알파벳으로 써도 되고 레드, 그린, 블루에서 각각의 색상을 조합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어디 이해가 됐다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있었죠. 자, 여기 H2 있죠. H2. 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H2 명시적 선택자 H2. 자, 선택자 H2.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지정할 겁니까? 네, 폰트 패밀리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여기 보이죠? 폰트 패밀리 이렇게.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제가 뭘로 할 거냐면 바탕체로 할 거예요. 바탕체. 됐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폰트 사이즈는 H2니까 자동으로 굵어요. 그쵸?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러를 뭘로 할 거냐, 컬러. 자, 컬러는 뭘로 할 거냐면 제가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약간 짙은 갈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 103 참고로 255에 가까우면 밝은 색깔, 숫자가 낮으면 어두운 색깔이에요. 103 쉼표,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에 103을 주고 그린하고 블루에 69를 줘서 그린과 블루가 좀 어두운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면 브라운 계통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지정할게요. 헤드라인이라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블럭을 닫습니다.
다 됐어요?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About 카페 살레모. 글씨 색깔이 얘하고 다르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살레모. 이게 바탕체예요. 이해됩니까? 오, 다르네. 그죠? 색깔 좀 다른 거 느껴지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됩니까? 예.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저 얘네들도 글씨 크기 좀 바꾸고 싶은데요. 전체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였죠. 여기에서 컬러 브라운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폰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폰트 하고 사이즈 현재 글자보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1.1 EM 이렇게 현재보다 약 10%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또는 110% 이렇게 여러분 편한 대로 쓰면 돼요. 됐나요? 저장하고 결과 봅시다. 어때요? 커졌다. 느껴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폰트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것이 뭐 있냐면은, 자, 이게 이제 글자예요. 이걸 지워버리고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미지요? 예. 자, 이미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우리 이걸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배경에 이미지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배경이에요. 예.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콜론 찍고 URL 얘는 경로를 써줘야 돼요. 자, 이미지의 경로 URL 하고 곧바로 따옴표 열고 파일 경로를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 너비하고 높이는요? 예, 너비하고 높이는 각각 wide와 HTML가 똑같아요. wide 하고 콜론 찍고 값 픽셀 단위로 height 높이 값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요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백그라운드 이미지예요. 그럼 우리가 자 이제 해볼게요. 잘 보세요. 그리고 배경 색상을 넣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는다 그랬죠? 자, 갑시다. 일단 여러분 여기 div에서 컨텐트 요거 살레모에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살레모에다가 자 H2 이렇게 지정됐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 div 하나를 쓸게요. div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리고 id는 이렇게 썼습니다. id는 하고 따옴표 연 다음에 곧바로 H 스타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div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div를 넣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지정을 해도 HTML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잘 보세요. 자,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위에 뭡니까? 아이디가 H스타일 샵 하고 H스타일 이렇게 지정하는 거 아시죠? H스타일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리고요, 가로 열고 자, 저는 여기에 배경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됐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느냐? 백그라운드 그 다음 뭐예요? 이미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콜론 찍고 URL 가로 열고
자, 여러분 이미지, src, html의 img, src 기억나죠? 그것처럼 따옴표 열고 파일에 경로를 써주면 돼요. 자, 저는 예를 들어 G 드라이브 방안에 아이콘 방안에 빈2에 저는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빈2가 있어요. 아이콘 방안에. 여러분도 그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세요. .jpg. 제가 이렇게 썼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찍고 와이드 너비는 얼마로 할까? 한 500픽셀. 네, 500을 썼어요. 와이드 500픽셀.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 하이트는 한 얼마를 쓸까? 100픽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너비가 넓고 높이는 100픽셀인 그런 이미지를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닫고. 자, 블럭 닫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까요? 보면 되죠. 저장하고.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결과 보니까 어때요? 들어갔나요? 들어가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이런 느낌이 난다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되죠? 이게 바로 이미지예요. 근데 글씨가 너무 약하다. 그죠? 자,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자, 닫고 내려놓고. 자,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 H2에서 컬러, 레드, 그린, 블루 했잖아요. 자,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55, 255, 255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빈2가 아니라 빈으로 바꿔볼게요. 빈2는 좀 정신이 없네요. 저장하고 다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훨씬 낫죠?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들어가죠? 이런 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요거 닫고. 자, 바로 여기 H 스타일에 대한 서식이에요. 이 너비하고 높이대로 들어간 겁니다. 개념 이해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아까 클래스 컨텐트 2 잡은 거 기억나시죠? 자, 컨텐트 2에 대해서도 레드, 그린, 블루 각각 0으로 잡고 너무 길어서 걱정이었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백그라운드 컬러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와이드와 하이트를 지정하면 돼요. 와이드 얼마로 하실 건가요? 그래요. 저는 700으로 잡을게요. 700픽셀에 그 다음에 하이트 잡아줘야죠. 네, 하이트 150픽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잡히죠? 우와,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글씨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각각의 내용 잡히는 거 확인됩니다. 자, 닫고 세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내려놓고 자, 여기 세로를 한 100, 한 30 이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체 글자 크기 지정했던 거 있죠? 지워버리죠. 예, 크기는 그냥 원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결과 저장하고 결과 보도록 하죠. 어때요? 됐네. 그쵸?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제 이해는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바웃 카페 살레모라든가 이런 애들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고 또 보니까 이 글자가 특히 어바웃 카페 살레모는 한 요쯤에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좀 안 되나 보죠?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이나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에 대한 내용을 지정할 때는 보더라는 속성을 또 이용합니다. 보더요. 예. 자, 보더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더는요. 보더, 자, 보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을 그어줘요. 하이픈을 긋는 거는 속성과 속성을 연결할 때 이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더 긋고, 보더에 대해서, 보더는 선이에요. 선의 테두리, 테두리의 스타일, 스타일은 뭐냐면은 실선으로 할 거냐 솔리드, 그 다음에 점선으로 할 거냐 도티드, 이런 걸 지정하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 뭐 솔리드는 실선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선 색깔, 보더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해요. 보더 컬러는 역시 똑같아요. 레드, 그린, 블루에서 여러분이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게 바로 보더 컬러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더에 대한 굵기를 지정하고 싶다. 보더 와이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보더 와이드, 이렇게. 그래서 보더 와이드 하고 굵기를 지정하면 돼요. 뭐 2픽셀, 3픽셀 이렇게. 가능한가요? 네, 이게 가장 보더에 대한 기본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더를 가지고 얘기해 보죠. 여러분 여기 div id는 컨텐트 1이 있죠. 컨텐트 1. 얘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id니까 뭐 써야 돼요? 샵. 그 다음 뭐예요? 컨텐트 1. 이렇게 지정하란 얘기예요. 컨텐트 1. 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블럭을 열고 보더, 그 다음 뭡니까? border. 자, 보더 컬러 지정합니다. 보더 컬러 뭘로 할까요? 레드, 그린, 블루. 자,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13, 그 다음에 콜론 뭐 88, 콤마 뭐 76 이렇게 제가 지정을 했어요. 좀 어두운 색깔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약간 브라운 계통으로 자,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 지정하면 돼요. 자, 보더 스타일 border, 보더 스타일. 자, 실선으로 지정할게요. 솔리드, 이렇게요. 됐나요? 그 다음 굵기 보더 와이드. 자, 보더하고 하이픈 와이드 이렇게 쓰면 돼요. 보더 와이드 하고 한 2픽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상자의 너비 와이드. 자, 이 컨텐트 1의 너비를 지정해야 돼요. 와이드 얼마로 할까요? 700픽셀? 700픽셀. 하이트는요, 얼마로 할까요? 하이트는 한 뭐 150픽셀? 130 정도 잡을게요. 130픽셀. 됐나요? 자, 이 상태로 블럭을 닫습니다. 다 됐어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죠? 우와, 이렇게 되네. 예, 이게 바로 보더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색상을 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미지 이런 거 안 넣고 싶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이런 선만 넣어야 할 필요 있겠죠. 이게 바로 보더예요. 자, 됐습니까? 그럼 이 보더는 자, 이제 보더에 응용 작업을 해보죠. 보더를 여러분 여기 이미지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테두리 선 넣을 수 있죠. 여기도 테두리 선 넣을 수 있겠죠. 자, 응용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이름이 아까 뭐였어요? About 카페 살레모 H 스타일이죠. 자, H 스타일 서식에서 나는 이 이미지에 테두리 선 넣고 싶다. 자, 그럼 여러분 세미콜론 무조건 추가할 땐 세미콜론.
그리고 어떻게 넣고 싶느냐? 보더. 자, 여러분, 스타일이 뭐예요? style, 스타일. 보더, 스타일, 콜론을 찍고, dotted. 자, 이렇게 썼어요. 네. 그 다음에, 도트로 하고, 그 다음 뭐하냐? 굵기, 보더, wide. 이렇게 응용하셔야 돼요. 보더, wide, 한 2픽셀. 이렇게 지정했어요.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자, 실행을 해보면은 저장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점선 들어간 거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물론 얘도 도트로 바꿔보시는 거 해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마진이요. 예. 자, 마진은 보시면은 문단에 그 관련해서 모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낼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마진 그리고 패딩 속성인데요. 마진이라는 거는 문단의 여백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 문단의 여백을 지정해요. 그래서 이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그 개체가 있어요. 뭐 우리가 div 태그로 나눴다든가 p 태그로 나눴다든가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 개체와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body를 기점으로 하여 그 개체 사이에 여백, 요 여백 보이죠? 이 여백을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현재 만약에 문서 전체를 body라고 한다면 body에서 만약에 여기 여러분 뭐 div가 있다. 그러면 이 div 개체의 id, 뭐 id가 content 1이라면 body에서 이 content 1까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의 여백, 아래에서 여백, 아래의 여백. 이때 아래 여백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개체가 있다면 그 다음 개체와 요거 사이의 여백을 말합니다. 여백. 이걸 우리가 마진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네,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어떤 내용과 이 개체 사이의 여백. 이것이 바로 마진. 왼쪽의 여백은 레프트, 마진 레프트. 그 다음에 위의 여백은 마진 탑, 오른쪽은 마진 라이트, 아래는 마진 버텀. 그 다음에 이 개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체 안에 뭐 이게 이미지가 됐든 글자가 됐든 개체 안에서 이들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 여백 있죠. 이걸 우리는 패딩 이렇게 불러요. 패딩. 그러니까 요 개체 안에서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곳의 여백. 이것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개체 안에서 내용물과의 왼쪽을 패딩 레프트, 위를 패딩 탑, 오른쪽 패딩 라이트, 패딩 버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때 개체 경계는 테두리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 결과를 보면은 여기 about 카페 살레모 보이죠? 얘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이게 웹페이지에 이 위에서도 조금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왼쪽에서도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 여기 아래 공간 여백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은 뺍시다. 그러니까 위, 왼쪽, 아래 요 세 개의 여백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어디? 바로 요거. H 스타일이죠 얘가? 예. 자, 그럼 한번 지정해 봅시다. H 스타일을 찾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내용이니까. 자, 서식에 갑시다 여러분. 살이 점점점 늘어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요. 세미콜론 찍고 엔터 치고 내용 써도 돼요. 이렇게. 이거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자, 여러분 가독성을 위해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낫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마진, 만약에 여러분 마진 쓰고 50픽셀 이렇게 써버리면은 위에 50, 왼쪽 50, 아래 50, 오른쪽 50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50픽셀 여백을 주려면 마진만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 마진 탑 이렇게 써요. 그러면 맨 위에서 여백을 한 15픽셀 정도를 줄게요. 네, 위에서 한 15픽셀 떨어진 곳에 내용이 오도록 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왼쪽 여백은요 한 70픽셀 떨어진 곳에 내용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아래 마진 레프트 바텀 쓰면 되죠. 자, 바텀 쓰고, 자, 이 바로 아래 내용 있죠. 누구? 여기 요에 사이에 여백이에요. 자, 마진 버텀에서 한 여기는 뭐 한 10픽셀 이 정도 여백을 줬으면 좋겠다. 됐나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다 됐죠? 자, 요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요렇게. 됐죠? 요렇게 지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H 스타일 끝났어요. 그러면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은 보세요. 어때요? 15픽셀, 여기 70, 여기 15, 10. 확인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여백을 더 떨어뜨리고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좀 더 많이 띄우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다 바꿔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이거 바꿔보시면 돼요. 마진으로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뭐 더 조정을 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이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 즉 여러분 여기 보더 지정한 거 보이시죠? 자, 이 이미지 안에서 요 스타일 안에서 이 보더와 이 글자 보이죠? 여기 사이에 이 여백, 이게 뭐냐면은 바로 패딩이에요. 패딩. 자, 패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는 패딩에 여기 탑 값만 조정을 해볼 거예요. 탑. 됐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H 스타일 보이죠? 자, 여기에서 패딩. 자, 패딩도 마찬가지. 그냥 패딩 쓰면은 상하 좌우 다 조정해요. 근데 제가 패딩 탑. 자, 패딩 탑 지정할게요. 얼마를 쓸 거냐? 한 30픽셀을 썼습니다. 30픽셀 이렇게 썼어요. 40픽셀을 쓸까? 40픽셀 이렇게 썼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결과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은 어때요? 우와, 가운데로 딱 왔네? 그렇죠. 이게 바로 패딩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서 전체에서 요 div 태그, 요 안에 요 id의 서식을 위치를 지정할 때는 마진으로 여백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용물, 보더를 경계로 그 안에 내용물은 뭐다? 패딩으로 지정한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조정해 볼까요? 네, 컨텐트 2에 대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트 2에요. 컨텐트 2는 바로 이거죠. 클래스로 지정했어요. 그죠? 자, 여기도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다 뭘 쓸 거냐? 얘도 마진 지정해 볼까요? 마진 하고, 자, 얼마 쓸까요? 레프트 라이트 지정할까요? 레프트 얼마 할까요? 자, 얘는 마진 레프트 한 50픽셀 잡을까요? 50픽셀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진 탑은 얼마 쓸까요? 위에 여백 마진 탑 한 20픽셀 잡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좀 넓게 했어요. 그 다음은요, 보텀도 잡을까요? 그래요. 마진 보텀
자, 보텀은 얼마 잡을까요? 20픽셀? 10픽셀? 여러분 편한 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패딩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패딩. 자, 제가 패딩하고 콜론 찍었어요. 그냥. 그럼 뭔 얘기예요? 패딩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10픽셀을 잡았어요. 10픽셀. 그럼 뭔 얘기예요? 삥 돌아가면서 10픽셀 여백을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확인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효과를 줬어요. 그럼 저장하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백이 떨어졌나요? 왜 여긴 이렇게 많죠? 가운데 정렬이니까 그래요. 얘네 전부 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잡은 거 기억하시죠? 예, 여백이 들어있어요. 좀 더 띄었으면 좋겠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 마진으로 여러분 여기 떨어진 거 확인되죠?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여기요. 패딩 10픽셀 대신에 한 20픽셀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탑과 보텀 나오는데 탑하고 보텀에서 각각 제가 보텀을 한 20픽셀로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여기요. 어때요? 좀 더 여유 있게 떨어진 거 확인됩니까? 이게 바로 패딩의 역할입니다. 확인되죠? 얘 너무 여백이 많은데요? 그런 느낌 들죠? 그러면 여러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진 위에 와이드, 하이트 보이죠? 자, 하이트 130 나와 있는데 한 100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자, 좀 줄어든 느낌 확인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컨텐트 1으로 지정한 내용 있죠? 얘도 역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카피하면 돼요. 여기 컨텐트 1 보이죠? 자, 얘도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자, 엔터를 쳐요. 됐죠? 자, 보도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세미콜론 찍고요.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마진 레프트 위에 컨텐트 2의 내용 요거 카피해 갖고 와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V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지정하고 저장하고 결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돼요. 어때요? 오,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HTML 문서 자체는 그냥 내용으로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배경 이렇게 조정한 내용에다가 여러분이 CSS를 통해 디자인의 옷을 입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고 이것보다 더 많은 CSS의 어떤 서식들, 속성들을 공부하고